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3장 총기를 등록하라. 지난 5월 대낮에 태양욱이 남대천 나루에서 뱃사공으로 위장해 있다가 북청 헌병대장 야마구치를 배에 태운 뒤 권총으로 사살했다. 시신은 물속에 빠뜨렸다. 놈은 삼수로 군수, 유등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같은 시각 이계동이 소총으로 북청 일진 회원이자 밀정인 조인학을 사살했다. 놈은 나루에서 야마구치를 배웅하고 돌아선 참이었다. 그로부터 보름 만에 새 헌병대장이 왔는데 이름이 허세가와라고 했다. 고배 쌀장수였다가 일군 소자가 된 하세가와가 북청 헌병대 병참기지 새 대장으로 부임해온 것이다. 쥐 한 마리 잡고 도사견을 불러들인 꼴이 된 셈이랄까? 하세가와가 어떻게 북청 헌병대장으로 왔을까? 범도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유등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유추했다. 원수는 남이 갚아주기 마련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원수는 남이 갚아주기 마련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이거 조말이래. 원수는 남이 갚아주기 마련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야마구치한테 홍범도를 비롯해 감방에 있던 사람들을 죄 풀어주게 만든 유등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 홍범도를 없애야 자신이 편히 살 수 있는데 제 스스로는 잡을 수 없으므로 하세가와한테 알려준 것이다. 풍산 포연대장인 홍여천이 홍범도라고, 홍범도가 홍여천으로 변명해 살면서 포수들을 조직해 의병대로 나서려 하는 즉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노라고 북청지구 헌병대장 야마구치 힘으로는 그를 제압할 수 없으니 한성사령부에서 움직이라고. 그 밀고를 들은 하세가와가 기꺼이 자진해서 북청으로 오기로 했을까? 범도는 한 번 더 생각했다. 하세가와는 조선에서 정탐꾼으로 뼈가 굵은 약삭바른 놈이다. 쌀장수를 겸한 탐정꾼 노릇보다 군인이 되어야 출세한다는 걸 알고 변신한 놈이었다. 그런 놈이 함경도가 제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를 리 없었다. 조선인 대다수가 반일분자이긴 할지라도 함경도 포수들만큼은 아니다. 함경도 포수들은 의병이 아니라도 일본군이 보이기만 하면 일단 쏘고 본다. 함경도는 일본군 무덤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그래서 하세가와는 사령관을 통해 함경도 경무국을 움직여 홍범도를 잡을 셈이었을 것이다. 추홍석에 따르면 현 한성 헌병사령관 성씨도 하세가와다. 추홍석에 따르면 현 한성 헌병사령부 사령관 성씨도 하세가와다. 그렇다고 친척은 아니다. 사령관 하세가와는 일본 명문 군벌 집안 출신이고 소자 하세가와는 신분 낮은 장사치 출신이다. 일본에서 하세가와라는 성씨는 조선의 김가처럼 흔한 성씨인 것이다. 어쨌든 하세가와 소자는 자신이 홍범도를 찾아냈다고 사령관한테 보고했을 것이다. 소자 하세가와는 홍범도를 찾아낸 공은 제가 갖고 정작 잡는 건 사령관이 하게 할 계산이었다. 그런데 야마구치가 죽는 바람에 마침
북청 헌병 대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령관 하세가와는 그 빈자리에 홍범도를 운운하는 소자 하세가와를 발령해버렸다. 하세가와 소자는 상관의 명을 따라야 했다. 그는 6월 3일에 헌병 1개 중대를 이끌고 북청 지구 헌병대로 들어섰다. 하세가와는 북청에 닿자마자 북청 관하 진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진위대 장교였던 윤동섭을 중심으로 북청 의병대가 일어났다. 북청 의병대 중군장인 차도선은 풍산 포연대 제2소대장인 차기선의 사촌 아우였다. 북청 진위대를 해산시켰던 하세가와는 윤동섭과 차도선이 이끄는 북청 의병대도 단번에 무너뜨렸다. 단 한 번의 전투로 북청 의병대가 깨진 후 차도선은 자신을 따르는 의병 55명을 데리고 금학동으로 들어갔다. 차기선이 사촌 아우 차도선한테 풍산 포연대로 들어오라 제안해 놓았다. 7월에 대한제국 임금은 태자한테 대리청정 조서를 내렸다. 임금의 밀사 이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다 불발되자 거기서 순국했다. 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임금으로 하여금 정무에서 손을 떼게 만든 것이었다. 그 며칠 뒤 임금은 태자한테 양위했다. 제위에서 물러난 전 임금은 태황제 칭호를 받고 궁궐 안에 유폐됐다. 유폐된 태황제의 시위대는 해산됐다. 8월 초에 일본군은 마지막 남은 조선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조선 군인들을 도수체조시킨다는 핑계로 훈련은 마당에 모아놓고 무기를 몽땅 비워버렸다. 조선군 수장이던 박성환 참령이 군대 강제 해산에 항거하여 권총으로 스스로를 쏘아 죽었다. 태황제 시위대 해산으로 인해 25년 무관 생활을 접은 주홍석이 해준 말에 따르면 그러했다. 대한황실은 명목만 남았고 오래지 않아 그 명목도 없어질 것이라고. 당분간 한성을 떠나 있기 위해 함흥을 거쳐 풍산으로 왔던 주홍석은 한성 얘기를 해주며 인필골 집에서 나흘을 지냈다. 마지막 묵던 밤에 그가 행랑에서 미국제 망원경을 꺼내 범도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주군도 나라도 못 지키게 된 패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싸우는 지휘관한테 필요한 물건이겠지. 그 말할 때 주홍석의 표정이 슬프기보다 쓸쓸했다. 그는 태황제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경호년에 묵가에 급제했던가 보았다. 태황제로부터 정팔품 무관교지를 받으며 조선 중앙군 장교로 임관했다. 마지막 자리가 하필이면 그 주군이 떨려나는 장소를 지켜야 한 곳이었다. 그는 무기 구입로를 뚫기 위해 천국을 향해 갔다. 그가 들어오면 한성에는 더욱 비밀스러운 충의계가 생길 것이다. 그가 돌아오면 한성에는 더욱 비밀스러워진 충의계가 생길 것이었다. 9월 1일부로 조선 통감부가 조선 포수들을 향해 총기 등록 보고령을 발동했답니다. 총기를 등록하지 않는 자는 사냥할 수 없다는 포고문이
북청읍내 벽마다 나붙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을 걷어간답니다. 정찰장 오창근이 회당으로 와서 하는 말에 범도는 긴장하는 자신을 느낀다. 작년 6월 말 의병대를 해산한 이후 처음인성 싶다. 조선 포수들이 지닌 총기류를 등록한다는 핑계로 총을 압수해 전 강토의 무장을 해제시키겠다고 나선 것이군. 그렇죠. 오 정찰장, 자네는 북청으로 돌아가서 헌병대가 총기 등록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피고 거기 민종식 씨한테도 헌병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라 전하시길. 예, 대장. 굴레로 명령을 받던 오창근이 나간다. 범도는 회당에 있던 한영준, 김치명 등과 마주 앉는다. 감방에서 나왔을 때 한영준은 부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 오창진만큼 심하지는 않아도 성한 곳이 없었다. 일단 회당에서 몸을 나수기로 했다. 몸이 나은 뒤 한영준은 범도 휘하에서 살겠다고 결정했다. 총기 등록,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범도의 혼자소리 같은 질문에 한영준이 응대한다. 조선 팔도에서 포수가 단연 많은 곳이 우리 함경도지 않습니까? 함경도 북청지구에서 석 달을 보낸 하세가와 그 개놈머리에서 나왔음직한데요. 김치명이 말을 잇는다. 그 개놈이 지난 석 달 새에 대장을 헤아려 시도한 게 2번입니다. 2번 다 실패하고 나서 밀정들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 새로 고안해낸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총기 등록을 생각해내고 헌병사령부에 상신의 총기 등록령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난 6월 금음날 초저녁에 회당에서 사는 대원들과 같이 사냥해온 노루를 손질하들 참이었다. 가죽이 흠이 생기지 않게 벗기는 일은 범도가 제일 능했다. 머리부터 내 다리까지 쫙 벗겨내 대원들에게 쳐들어 보이던 차에 그 어떤 낌새를 챘다. 회당 옆 숲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살기였다. 밝은 쪽에 있는 나와 어두운 곳에 있는 저격수, 함경도 제일 포수이자 호랑이 사냥꾼인 신포수가 김범도한테 가르쳤다. 호랑이를 만나면 빛과 어둠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호랑이가 어두운 쪽인가, 내가 어두운 쪽인가. 호랑이가 밝은 쪽이면 나는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범도가 대원들에게 말했다. 마당 왼쪽 숲 큰 떡갈나무에 총든 놈이 최소 2명은 있는 것 같네. 그냥 갈기지 않는 걸 보니 날 겨냥하는 모양이고 개동이 성집 방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가 놈들을 잡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피우던 불 더 크게 밝게 피우고 해체할 고기 해체하게. 나는 이 가죽으로 가리면서 놈들 시선을 붙잡고 있겠네. 나는 이 가죽으로 가리면서 놈들 시선을 붙잡고 있겠네. 반일각이나 지났을 때 총성이 울렸다. 네 발은 이계동 등이 정확히 쏜 소리고 두 발은 급습당한 놈들이 아무렇게나 쏜 소리였다. 똑같이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반일각이 지났을 때 총성이 울렸다. 네 발은 이계동 등이 정확히 쏜 소리고 두 발은
급습당한 놈들이 아무렇게나 쏜 소리였다. 똑같이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에 가까운 가슴팍에 총알을 맞은 두 놈이 끌려왔다. 하세가와한테 사주받은 조선 밀정들이었다. 놈들 몸에 지닌 것들을 모조리 뺐고 갓신을 벗긴 뒤에 큰 길에 내다 버렸다. 다시 밀정 노릇하기는 어려울 터 죽일 필요가 없어서였다. 이튿날 아침에 그 자리에 나가 본 문평이 두 놈 다 없어졌더라 했다. 피를 줄줄 흘리며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장평 쪽으로 간 흔적만 남았더라고. 7월 초순에 고적봉에서 훈련을 겸한 사냥을 나섰던 때에는 사냥꾼 행색인 놈들이 뒤따라오는 걸 한참 전부터 알았다. 놈들은 들키지 않으려 사정거리 밖에서 따라왔다. 범도 일행은 고적봉 입구에서 짐짓 한참을 머뭇거리며 놈들이 앞서게 했다. 놈들은 예상했던 지점에 매복하고 있었다. 7놈이었다. 밀정 2놈에 일본군 5놈. 놈들은 제발로 걸어와 총 5자루와 총탄 220개를 남겨주고 고적봉 짐승들 밥이 됐다. 날 잡으려는 것이기도 하겠고 지난달부터 팔도 의병들이 다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 바 이쪽에는 의병대가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봉쇄하겠다는 술책이기도 하겠지. 예, 우린 어찌합니까? 먼저 좌수님을 찾아뵙고 의논을 드려야지. 지금 같이 가세. 포연대 전체가 움직여야 할 때는 원로계와 의논하는 게 불문율이었다. 포연대 원로 좌수인 양충댁을 찾아드니 그 아들인 양혁진이 먼저 나와 맞는다. 여차저차 한다는데 어찌하오리까? 범도가 설명을 마치자 양좌수가 풍산 군내 각사 개수들과 대표 개원들을 창바위꼴로 소집하라 명했다. 범도가 설명을 마치자 양좌수가 풍산 군내 각사 개수들과 대표 개원들을 창바위꼴로 소집하라 명했다. 황수원리 회당 뒷산 창바위꼴 원형 귀틀집으로 포연대 각사 개수들과 대표 개원들이 모여들었다. 각사 대표 성원 32명이 모여 총기를 내놓 각사 대표 성원 32명이 모여 총기를 내놓을지 내놓지 않을 시 어찌할지를 의논했다. 소총 덕에 쓸모 없어져 묻혀있는 화승총 일부를 내놓고 시간을 벌자거나 통감부 목적이 조선 포수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인데 따를 수 없다거나 북청 헌병대의 새로운 하세가와 놈이 술수를 썼다거나 야마구치를 물에 쳐 넣듯 하세가와 목을 따자거나 대원들이 지닌 실탄이 적은 바 첫 전투의 목적은 실탄 획득이어야 한다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려든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두려움은커녕 전의가 달아올라 뜨겁다. 어쩌면 두려움을 느껴야 할 순간에 두려움 대신 전의를 폭발시키는 동료들과 맞닥뜨린 이런 순간이면 범도는 속으로 감탄한다. 기이하기도 하다.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적진에 가서 빌붙는데 누구는 무기를 지켜들고 적진으로 돌진한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가?
죽은 야마구치가 아직 살아있는 유등한테 했다는 말에 따르면 친일분자나 밀정이 아무리 많아도 반일 척이라는 조선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놈이 그 점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다. 친일하는 그들은 조선인을 짓밟고 일본에 기생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 반대로 호의호식과는 담을 쌓게 될지라도 대개 조선인은 반일한다. 반일하는 이들 중 무기 떨쳐들고 척이라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은 호의호식은 물론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뜨겁고 아프고 아름다운 사람들. 범도는 그동안 자신이 이들에게 추동되어 왔음을 새삼 깨닫는다. 이들이 서로서로 추동하며 서로서로 견인해 왔다. 막강한 적들을 향해 같이 돌진하는 희열. 자, 동지들 그만들 하시고 주목하시오. 한참 묵묵히 듣고 있던 양자수가 좌증을 정리하며 나선다. 범도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범도가 예 하자 그가 입을 연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소.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전원이 봉기하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소.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전원이 봉기하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어. 맞소? 우리 보수들에게 총기는 목숨과도 같은 바. 그게 우리가 묵혀버린 화성총이라 해도 그걸 왜 놈들한테 내주는.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 잘 들었소.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전원이 봉기하자는 것으로 모아지요. 맞소. 우리 포수들에게 총기는 목숨과도 같은 바. 그게 우리가 묵혀버린 화성총이라 해도 그걸 외놈들한테 내주는 행위는 우리 뜻과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소. 또한 외놈들이 우리 강토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술책임에 우리는 놈들 계략을 박살내야 하여 묻소. 우리 풍산 포연대가 오늘을 기해 풍산 의병대로 재봉기하는 것에 찬성들 하오? 모두 소리친다. 예, 좌수님. 양충 좌수의 선언으로 재봉기가 결정되었다. 재봉기하되 자원키로 했다. 이제 다시 의병으로 나서면 언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는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대표들이 마을로 돌아가 포수들에게 자원을 받았다. 사냥을 갓 시작한 20살부터 총 놓은 지 꽤 오래된 환갑까지 풍산 포연대 소속 포수가 300여 수인데 절반 수가 자원했다. 자원자는 대개 30살 안팎 그 젊은 포수들이었다. 남은 사람은 전투부대를 돕는 지원부대가 되기로 했다. 봉기를 결정하고 회당으로 돌아온 범도는 풍산 의병대 조직을 편제했다. 대장 홍범도, 부대장 겸 1소대장 양혁진, 2소대장 한영준, 3소대장 태양욱, 4소대장 이계동, 5소대장 차기선, 별동대장 김치명. 봉기를 결정하고 회당으로 돌아온 범도는 풍산 의병대 조직을 편제했다. 대장 홍범도, 부대장 겸 제1소대장 양혁진, 2소대장 한영준, 3소대장 태양욱, 4소대장
이계동, 오소대장 차기선, 별동대장 김치명 7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대원들을 나누고 있을 때 북청읍에 사는 척후 민종식이 회당으로 왔다. 북청 헌병대가 북청 관내 총기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7일까지 북청 관내 총기 수거를 마치고 8일 아침에 후치령을 넘어 풍산으로 온답니다. 오창근 정찰장이 제게 대장께 알려드리고 돌아오라 하더이다. 알겠소. 오정찰한테 7월 알겠소. 오정찰한테 7일 오후 3시경까지 회당으로 돌아오라 전하시오. 그 전에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주시고요. 수고해 주시오. 예, 대장. 범도는 전투 날짜를 정해놓고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벌일 전투는 작년, 재작년에 벌인 전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작년까지는 뺏기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다면 이젠 적의 손에 넘어간 걸 되찾기 위한 막무가내식이랄 수 있다. 이제는 명목만 남은 조선 정부나 허수아비로 세워진 조선 임금과 무관했다. 풍산 의병대는 이제 일본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독립군대였다. 그 군대의 대장이 홍범도였다. 이전에는 홍여천으로서 움직였다. 홍여천은 익명이나 다름없었다. 하세가와는 홍여천이 홍범도인 걸 알고 있다. 그건 일군 전체가 아는 것과 같다. 제1표적이 된 것이다. 하여 대장 홍범도로 전선에 나설 것인바 식구들을 인필골에 두기에는 불안했다. 아버지, 아래마당에서 연을 날리려 애쓰고 있던 용환이 아비를 반기다가 한 무리의 대원들을 보고는 주춤한다. 한영준과 고천동을 위시한 12명의 대원들과 함께 왔다. 식구들을 이사시키기 위해서다. 환이 연을 날리기에는 바람이 약한성 싶은데 형아 막 뛰어다니면 된댔어요. 형아가 막 뛰어다니면 된댔어요. 형아가 같이 막 뛰어주지는 않고 형아는 나한테 연만 들어주고 동무들하고 놀러 나갔죠. 후다닥 뛰어서요. 형아는 놀보예요. 내 어머니는 엄마는 증포소에 계셔요. 엄마는 일보예요. 환이 형아가 놀보고 엄마가 일보면 아버지는 무슨 보일까? 아버지는 쫄보예요. 쫄보라니 뭔 일로 겁내서 쫄아드는 그 쫄보? 에이,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맨날 엄마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기 좋아하니까 쫄보죠. 아이의 태어난 말에 대원들이 웃음을 참느라 고개들을 외로 꼬아댄다. 내 어머니 쫄보인 아비는 증포소로 갈 테니 너는 아저씨들한테 연을 날려달라고 해라. 이참에 연 날리는 법을 배워도 좋겠지. 여러 번 와본 한영준한테 대원들을 데리고 사랑채로 올라가라 이르고 천동에게 아이와 놀아주라 눈짓한다. 지난 초여름에 여러 달 앓던 어머니가 타계했다. 장모라 불러본 적 없었다. 모지당으로 들어와 절하면서부터 어머니로 섬겼다. 어머니는 내내 딸보다 사위를
이무로워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오경이 안채로 들어가며 사랑채를 범도의 손님들한테 내주었다. 삼냄새가 묵지근하게 밴 증포소 안은 종일토록 불을 뗀 덕에 후끈하다. 흰 앞치마에 흰 토시와 흰 면장갑을 낀 일꾼들이 범도를 보고는 인사하고 하던 일로 돌아간다. 오경은 건조소에 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내리다지 앞치마를 입고 손에 흰 면장갑을 낀 채 홍삼의 건조 상태를 유심히 살피느라 범도가 들어서는 것도 모른다. 여보, 범도가 부르자 화들짝 놀라서 돌아본다. 범도를 보고는 환히 웃는다. 오경이 웃을 때마다 아침에 같다. 화사하게 반짝이며 명랑하게 곱다. 언제 오셨어요, 당신?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그 일 다 돼가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급할 거 없는 일이에요. 이번엔 많지도 않고요. 안으로 가요. 아, 혼자 오셨어요? 전답을 태반이나 팔아먹은 이후 오경의 수입은 주로 홍삼에서 나왔다. 나라가 망해도 홍삼을 먹는 사람이 여일하다는 건 오경에게 다행이었다. 이제 당분간 그걸 못한다는 말을 하러 왔다. 당분간이 될지 한참 후일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 아니, 여럿이 왔어요. 바싹 다가든 오경이 뭔가를 느낀 듯 범도 가슴팍에 두 손을 대고는 올려다 본다. 당신 무슨 일 있군요. 봉기하기로 결의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아, 당분간 자주 못 들어오시는 거네요? 당분간 자주 못 들어오는 게 맞고 당신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 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굳는다. 좀처럼 찌푸리지 않는 사람인데 범도가 할 말을 미리 알아들은 것이다. 얼굴을 숙이더니 양손 장갑을 벗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는 두 손을 범도 가슴팍에 대고 고개를 든다. 표정이 밝아졌다. 혹시 이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숨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분간 어쩌면 한참 동안 당신 애들 데리고 다른 데서 지내야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지난해 나가셨을 때는 아무 말 없으셨잖아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쩐지 당신과 아이들을 안전한 데다 숨겨두고 싶어져서 그래요. 따라줄래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도 좀 겁이 나네요. 우리 어디로 가요? 백산 아래 불이 안수사 쪽으로 고막골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자그마한 집을 마련해 뒀어요. 몇 해 전에 노포수 내외분이 세상 뜨고 나서 비어있던 집을 포수기에서 관리해 왔어요. 오늘 밤에 이번 겨울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동네 사람들 모르게 그쪽으로 옮겨가야 해요. 그쪽에 어지간한 살림살이는 갖춰져 있고 한영준 대원이 오고 가면서 필요한 건 가져다 줄 것이니 우선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갑시다. 당신 지금 나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있죠? 맞아요. 아주 많이 미안한 참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많이 미안하다니 위로가 되네요. 좋아요. 이번 겨울에는 일이 줄었다고 피접한다고 여길래요.
모처럼 한가하게 책 읽고 바느질하고 애들하고 만난 거 해 먹으면서 놀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노래 부르죠 뭐. 스스로를 한껏 위로한 오경이 범도 품으로 파고든다. 범도는 아내를 감싸 안고 그 등을 한참이나 다독인다. 13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